미국이 최근 F-35C 스텔스 전투기에 LRASM을 2발 장착해 시험 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한 거에 무슨 호들갑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뒤에 계속 이어가겠지만 지금 미국이 보인 시험 발사는 현재 중국이 보이는 해상 패권의 찬물을 2바가지는 끼얹는 모양새이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의 LRASM을 우리가 참고한다면 중국과 북한의 무력 대응을 견제하기에 충분한 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선보인 LRASM은 사거리 약 370km, 453kg급 탄두를 탑재하고 스텔스 형상을 갖춰 적 함정을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입니다. 미국은 과거 600척 이상의 해군 함정을 자랑했지만 현재는 노후화로 함정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또 이런 기조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반면 중국은 조선 산업에 막대한 국방 예산을 쏟아부으며 해군력을 빠르게 키워나가고 있어 미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전망입니다. 그 결과 중국이 바다에서 미국을 앞서려 한다는 우려가 미 의회와 군부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바다에서 밀리면 하늘에서라도 때리겠다는 전략을 꺼내 든 것입니다. 항모 탑재기로 운용 중인 FA-18에 이어 이제는 F-35C에도 LRASM 통합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중국 해군 함대에 대한 억지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거리 미사일로 적 함정을 공격하는 개념은 이미 여러 전장에서 유효성이 증명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 해군은 B-1B, FA-18, 이제는 F-35C로까지 LRASM 운용폭을 넓히고 있는 것이 그 방증입니다. 이는 상대 해군이 바다에서 유리하더라도 하늘을 통해 기습적으로 타격해 전장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본 한국의 시각도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언제쯤 이런 장거리 대함 미사일을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 해역에서 중국과 북한은 물론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까지 여러 나라들의 해군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적 함대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은 상당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준비하는 한국형 공대함 미사일의 최신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RASM은 사실 AGM-158제즘이라는 미 공군 주력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해상용으로 개량한 무기입니다. 미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고급 기술을 재활용해 신무기를 만든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불가능은 아니란 뜻입니다. 우선 현재 한국은 해성 계열 대함 미사일을 운용 중입니다. 그러나 이는 주로 함정이나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버전으로 전투기용 공대함 미사일로는 아직 확실한 카드가 없습니다. 한화나 LIG, 넥스원 등이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 관련 기술을 축적 중이나 LRASM급으로 스텔스 성능과 중장거리 타격력을 모두 만족시키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2 개발은 2021년 3월 네이블 뉴스를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사업청이 협력해 개발 중인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2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차세대 대함 타격 무기로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약 200km 이상의 사거리를 목표로 하며 마하 2에서 3에 이르는 속도로 고속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 함대가 탐지 및 방어할 시간을 최소화하고 타격 성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요. KF-21 보람의 개발 과정에서 얻은 에이사 레이더 기술과 적외선 탐색 추적 시스템인 IRST, 전자전 기술 등을 활용해 미국의 LRASM과 유사한 콘셉트의 미사일이란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바로 스텔스 설계와 정교한 탐색기, 데이터 링크, 전자전 대응 알고리즘 등은 국내 기술력이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 해도 결코 쉬운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적중심 지역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스텔스 미사일 특성상 여러 관문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과거부터 대한민국은 해군 함정으로 바다를 지킨다는 개념으로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전은 훨씬 복잡해져 단순히 함정대 함정의 교전이 아니라 항공기, 미사일 위성 사이버 등 모든 전력이 총동원되는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그만큼 영토 수호는 다양하게 발전해왔으며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바다를 제압하는 능력이 무척 중요해졌습니다.
불과 십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대양 해군을 갖출 수 있는 예산상이나 지리적 여건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나 KF-21을 독자 개발하면서 이런 기조가 바뀌게 됐습니다. 또한 F-35A, F-15K 등을 도입하여 공군 주력 전투기에 장거리 대함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구축됐습니다. 반대로 해군 함정 수가 부족해도 해전에서 결코 만만치 않은 파워를 갖게 됐습니다. 실내로 잘 만든 공대함 미사일 하나만 있다면 적 함정이 서해나 남해로 진출하려 할 때 아군 항공 전력이 300에서 400km 밖에서 미사일을 날려버릴 수 있다면 상대 해군은 움직이기 전에 크게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적의 확장 억제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최근 글로벌 군사무기 시장에서는 비싼 무기여도 한 방이면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LRASM 한 발이 $300만 해도 적 항모나 구축함급 함정을 한꺼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그 투자는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그럼 한국형 LRASM 개발 시나리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판 LRASM인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2 사업은 항공기와 미사일 간 통합을 위한 시험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전투기에서 단순히 미사일을 발사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투기는 미사일 발사 시 전투기가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줘야 하고 발사된 미사일이 자율유도 모드로 들어가기 전까지 전자전 유도 교란을 어떻게 극복할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때문에 무장 탑재가 가장 자유로운 KF-21 보라매라 하더라도 적 중심 지역까지 발사된 미사일을 어떻게 유도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방해 전파나 전자전 대응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가 포함됩니다. 또한 미리 기체 구조에 맞게 미사일 형상이나 무게 중심 또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까지 고려해서 개발돼야 하기 때문에 고민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LRASM급 미사일이 성공하려면 스텔스 외형 설계와 탐색 유도 기술이 필수입니다. 미사일은 발사 후적 레이더망을 피하며 적어도 혹은 스텔스 궤적으로 비행해야 하고 목표 해역에 도달하면 능동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기를 활용해 최종 표적을 식별 추적합니다. 이 과정에서 항공기와 끊임없이 데이터 링크로 정보를 주고받거나 완전 자율 모드로 전환해 교란에 대응해야 합니다. KF-21은 현재 지상과 해상 표적 공격 능력을 시험 중이며 통합 전자전 체계와 통신 데이터 링크 체계 국산화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어져 중장거리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이렇게 개발된 무기를 실전 배치하기까지는 수많은 테스트 발사와 오류 수정이라는 과제도 남긴 하지만 한번 궤도에 오르면 한국 방산의 기술 기반은 그만큼 넓어지고 다양한 후속 무기체계 개발이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스텔스 미사일 같은 전략 무기들을 우리가 독자 개발을 결정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주변국의 압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항공모함을 공격하려 든다는 억지 여론을 만들 수도 있고 중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활용해 대중국 공격 무기를 갖추려 한다며 경제 제재를 빌미로 한국을 압박할 것이 뻔합니다. 예전에 사드 배치 때처럼 경제 문화 보복이 다시 터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사례에서 한국은 물밑에서 상당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중국, 일본의 불만 표시가 있었고 일부 국가들은 비공식 채널을 통해 한국에 자제 권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고 이 사실이 외부에 공개되자 주변국이 당황했다는 후문이 있었는데요. 공중발사 대한미사일의 경우도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은 표면적으로 크게 보도되지 않았다가 어느 날 한국형 LRASM 시제품이 공개되고 시험 발사 영상을 흘리는 순간 주변국이 한바탕 떠들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한국이 이런 능력까지 준비해왔구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만약 한국이 LRASM급 무장을 손에 넣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일본은 곧바로 한반도 안정을 해친다고 주장하거나 자위대 현대화를 더 가속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 무역 분야에서 한국에 간접 압박을 가하거나 한국이 미국의 하위 파트너가 되어 우리를 포위하려 한다는 선전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 얻은 기술을 활용해 제3국에 수출할 때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요구할지 모릅니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자신들의 시장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주변국들의 견제에 대한 대응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F-35C에 장거리 대함
미사일을 통합해 시험 비행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한국도 이 무기를 갖춰야 하는가라는 논쟁이 불붙은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주변국 압박과 외교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한국이 하늘에서 바다를 치는 힘을 확보한다면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군사균형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이미 여러 차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온 한국 방산의 역사가 말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의지와 현명한 전략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한국은 불가능이란 역사를 쓰면서 미국처럼 LRASM급 스텔스 공대함 미사일을 손에 넣고 한반도 및 주변 해역에서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펼쳐질 한국판 LRASM의 대장정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25년 1월 8일 태켄 국산화 성공 영상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오랫동안 외국산 전술항법 장비에 의존해 왔습니다. 태켄은 항공기와 함정 간의 거리와 방위를 제공하여 해상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장비로 군사작전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나 외국산 태켄 의존은 단순히 기술적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해군 전력 운용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했는데요. 먼저 태켄은 초기 도입 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유지보수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주요 부품의 단종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장비가 고장 시 필요한 부품을 해외에서 수급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특정 부품 확보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되었으며 이는 그 기간만큼 한국군의 작전 공백을 야기할 우려가 높았습니다. 또한 해외 방산업체들은 유지보수를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수리를 지연시키는 등 불합리한 요구를 해오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 해군이 적시에 필요한 항공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심지어 유럽의 한 방산업체는 태켄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비용을 갑작스럽게 2배 이상 인상하며 대한민국 해군이 대체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외국 업체들의 과도한 갑질로 인해 한국은 부품 수급이 지연되거나 아예 중단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항법 장비 없이 임시 방편으로 작전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해군의 항공작전에 있어 정밀성을 저하시키는 위험을 초래했으며 장비 운용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욱이 외국산 장비에 의존할 경우 군사기밀 유지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요. 태켄은 군사작전 수행 중 항공기와 함정 간의 통신과 항법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장비이기 때문에 외국 기술에 의존할 경우 이러한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일부 방산업체는 유지보수를 빌미로 장비 점검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장비의 데이터 접근 권한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군사적 독립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방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외국산 태켄의 의존은 단순히 군사작전의 효율성 문제를 넘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유지보수와 부품 수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외화 유출은 방위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되었는데요. 부품 하나를 수급하는 데에도 과도한 비용이 들었고 이는 해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외국산 장비 의존은 단기적으로는 편리한 선택일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자립을 막는 결정적인 장애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이 누적되며 태켄 국산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외국산 장비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군사작전 수행 능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과 주변 적성국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항공작전 지원 체계가 필수적이었으며 이러한 배경이 태켄 국산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청과 한국공항공사는 2016년부터 태켄 국산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랜 기간의 연구개발 끝에 마침내 우리 기술로 설계된 국산 태켄 개발에 성공했다는 감격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국산화는 단순히 기존 외국산 장비를 모방한 수준이 아니라 해군 작전에 특화된 최신 기술을 접목된 혁신적인 장비로 평가됩니다. 국산 태켄은 군사작전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기존 외국산 장비는 한국의 해상작전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적 한계를 지녔으며 진동이나 충격에 취약해 잦은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국산 테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며 함정과 해상작전 헬기 간의 통신 오류를 최소화하고 방위와 거리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상작전 수행의 안정성과 정밀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전망인데요. 이 장비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기술로 만들어졌으며 미 국방부의 최신 기술 규격 13종 23개 항목을 충족하며 국제인증까지 획득했습니다. 엄격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기술 규격을 충족했다는 것은 향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테켄 체계가 높은 신뢰도를 얻을 수 있으며 수출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첨단 기술로 가장 앞서 있는 미국의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국산 테켄은 기술적 자리뿐만 아니라 해군의 작전 효율성을 대폭 강화하며 자주국방 실현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으며 국산 테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신속한 기술 지원과 부품 공급 체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산 장비에 의존했을 때 겪었던 유지 보수 과정에서 물리적 시간적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필요한 부품과 기술 지원을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어 해군의 항공작전 능력은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게다가 국산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외산 체계를 사용하며 발생했던 외화 유출을 줄일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켄 국산화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력은 향후 다른 군용 항법 장비의 개발 및 국산화로 확장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으며 이번 성과는 국내 방위 산업 생태계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위사업청의 신현승 함정사업부장은 테켄 국산화 경험을 바탕으로 방위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해군 전력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테켄 국산화는 단순히 하나의 장비를 개발한 데 그치지 않고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게 된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국산 테켄은 해외 시장에서도 그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는데요. 한국공항공사는 인도의 군 비행장 현대화 사업에서 테켄을 수출하며 대한민국 기술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인정받아 인도 국방부의 발주 프로젝트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러한 계약을 통해 현재 인도군 비행장 37곳에 테켄을 설치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는 대한민국 기술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와의 계약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바로 미 국방부의 규격을 충족하고 국제 인증을 통해 품질과 안정성을 국제적으로 입증받았기 때문인데요. 국산 테켄의 이 같은 성과는 단순히 한국가에 대한 수출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방산 시장 진출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국산 테켄은 인도 외에도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등 다양한 지역의 군사장비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테켄 국산화는 해외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기존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해외 방산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현재 글로벌 테켄 시장은 프랑스 탈레스와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국산 테켄은 이들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며 시장의 독점 구조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주포와 전차 등 다양한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이 독과점하고 있던 시장을 뒤흔든 전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만 보더라도 한국의 기술력은 미국과 유럽 등 방산 분야의 선두주자를 추월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며 이제는 첨단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전술 항법 장비에서마저 미국과 유럽의 독과점 구도를 흔들고 있는데요. 테켄의 국산화는 자주국방 실현의 상징일 뿐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확대하는 중요한 의미로 남을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